캠퍼스에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집안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신청까지 부딪혀가면서 이 먼 곳 호주까지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이곳에서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 언어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약속드렸던 유용한 영어학습 사이트에 대한 정보 공유, 오늘은 기초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플이나 유튜브 페이지,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어학습 사이트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참을 헤엄치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더 좋은 사이트들을 섭렵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자주 들어가 보는 사이트들은 한두 군데에 그치거나 또는 영어의 여러 스킬들 중에 일부 영역만 다룬다거나 또 혹은 내 레벨에 안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공되는 컨텐츠나 학습 구성 면에서 영어를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요거 좀 솔깃하는데 싶은 것들을 오늘 드리는 정보 속에서 꼭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내 인생템을 만나기까지 이런저런 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에 꼭 드는 인생템을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고뇌와 선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인생템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신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평가해보고 그랬거든요. 각각의 사이트가 본인 학습 스타일이나 평소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게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게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마침내 내 인생 사이트를 좀 찾아낸 것 같다 하신다면 즐겨찾기 모음에 당장 추가해 주시고 자주자주 들락날락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사이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길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추천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공을 직접 하는 컨텐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적혀 있고 자막은 따로 없습니다. 나의 레벨이 기초 레벨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국어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만 뭔지 모를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일단 방문했다가 뭐야 쟤 다 영어야? 꺼버려 하고 거부감 때문에 영원히 방문 목록에서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뻔하지 않은 컨텐츠들, 가령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이모지들, 우리가 주로 이모티콘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이모지를 통해서 사람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학습하기라든지 호주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전치사들,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것들조차도 영어로 적혀 있어서 싫다, 거부감이 든다 그러시면 곧바로 비디오 콜시스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학습자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하게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기초 레벨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기초 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쉬운 회화용 영어를 짤막하고도 코믹한 영상 속에서 보여주고 영상이 끝나면 진행자가 등장해서 그걸 천천히 쉽게 풀이해 줍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일단 설명 듣고 좀 겁나는 게 나아지면 그때 들어가 볼게요 라고 망설여지시는 분들,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서 호주 영어에 노출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생활하시기로 마음 먹고 왔잖아요. 여기서부터도 피하신다면 길바닥에서 흔하게 지나치는 호주인들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대화하려고 안 하실 테니까요.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표현을 다루진 않으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되시진 않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기초 레벨 학습자분들께는 이 사이트가 기초 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친절한 해설까지 가미되어 있는 곳이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와 비교되는 사이트가 한 가지 있는데 한국에서는 BBC 러닝이라는 영국에서 만든 영어학습 사이트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포스팅들도 몇 가지 검색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급 레벨에 상당히 컨텐츠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추천하는 사이트는 ABC Reading X입니다. 지난번 리딩 학습편에서 파닉스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파닉스는 기초 어휘부터 읽기 능력을 특히 높여주는 학습법인데요. 알파벳의 상징,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소리, 어떤 소리를 내나? 이 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BC Reading X는 한국에서도 이미 파닉스 학습 쪽으로 유명한 학습 사이트인데요. 영어 유치원이나 초등생 영어 학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과 일부 호주 공립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는 거의 400만 명의 접속 기록을 갖고 있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2살부터 13살 사이의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이 그룹별로 묶여서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자녀와 함께 이걸로 학습을 같이 하시고 파닉스라는 종교가 있다면 꼭 따르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추천을 하시는 학부모도 뵌 적이 있으니까요. 성인학습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의심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기초적으로 알파벳의 생김새와 소리, 의미까지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학습을 하시다 보면 에그가 쌓입니다. 그걸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책들을 얻게 되시는 거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파닉스가 리딩에 좋은 학습법이라는 거. 이걸로 요새 영어 교육의 혜택을 잘 받고 자라는 어린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100권을 떼는 건 일도 아니겠죠? 책을 대신 읽어주는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같이 익히실 수 있고 퀴즈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리딩은 꼭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도통 모르겠는 학습자분들은 유치해 그딴 거 창피해서 어떻게 들어요? 이런 생각일랑 제발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당장 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트라이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호주 기준으로는 1년에 20불 정도인데다가 학부모 이름을 넣어놓고 자녀 몇 명을 집어넣는 게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문법이고 뭐고 파닉스만 가지고 언어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요새 진짜 많아졌거든요. 전반적인 언어적 감각을 빨리 길러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꾸준히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파닉스가 어떤 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영어 기초 헤일리 영어라는 걸 한국어로 검색해서 몇 편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파닉스 학습법을 다루는 컨텐츠들을 올려놓은 걸 몇 번 보시면 이런 학습 방식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감이 좀 오실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행착오와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이트 및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듀오링고라는 어플인데요. 저도 활용을 좀 해봤었는데 초급 레벨의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인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가입 초기 단계의 언어 세팅 그리고 레벨 확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설정 단계의 1일 학습 시간도 지정이 가능해서 내 상황에 맞게 접속해 학습하는 데 탁월하고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활동들과 게임들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무엇보다 어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시간, 자원, 장소의 제약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학습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에 어플로 접했었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던 겁니다. 침이 튀도록 칭찬을 하면서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은 실수와 반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들을 따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답함이 또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건너뛰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틀린 걸 빨간 펜으로 표시해놓고 시험 전에 계속 열어보고 외우는 것처럼 이것도 틀린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자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볍지만 또 효과적인 학습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대폰에 오늘 바로 듀오링고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듀오링고를 검색해서 앵무새 같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런 모양이 나오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진저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짧은 문장인데도 맞는 문장인지 잘 모르겠을 때 진저를 깔아서 개인 휴대전화의 기본 키보드를 그걸로 설정만 해놓으시면 진저에서 제공하는 문장 첨삭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몇 가지를 제가 진저로 시도를 해봤는데 꽤 잘 첨삭을 해내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지레 겁먹어서 메신저 열어놓고 멍 때리지 마시고요. 진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이트들은 중고급 레벨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들 몇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음 그리고 다다음 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언어 시험 대비용 사이트도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까요. 시험 준비도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도 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편과 함께 몇 가지 안내해드릴 링크들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가볍고 재미있게 워밍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것들이라서 뭐 아닌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재밌다, 뭐 그렇게 부담은 없다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영어에 노출이 되시는 시간을 앞당기고 늘리시는 거. 영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좀 더 낮춰보시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휴대폰 용량이 꽉 차도록 이것저것 언어학습 어플들 많이 다운로드를 다 해봤거든요. 개발자분들의 이런저런 시도들은 너무 좋았는데 중요한 건 레벨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그리고 흥미 면에서 아쉬운 것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랑 맞는 학습법, 나랑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찾는 거니까요. 오늘 안내해드린 것도 잘 시도를 해보시고 딱 하루만 자기 전에 게임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시고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찾는 시간을 꼭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너무 좋다 그러시면 게임으로 학습하는 어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들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호주 생활을 함께 날 한 가지라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음성을 다 들으셨다는 건 그만큼 학습 의지가 다른 분들보다 불탔다는 거겠죠? 오늘의 그 불타는 의지를 놓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Way to go!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